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어 공부 중에서 리스닝에 관해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듣는 게 돼야지 그 다음에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언어의 첫 번째 단계는 리스닝입니다. 그러면 리스닝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그냥 들으면 되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요건 약간 의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 그 단계는 오히려 뜻을 생각하지 않고 듣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게 무슨 뜻이지? 라고 너무 고민하거나 혹은 단어를 찾아보지 마시고 일단 그냥 들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바로 우리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모국어를 배울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뭔지 모르고 계속 들으면서 그게 귀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만약에 외국에 유학을 왔어요. 그런데 이 밖에서 들리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 쪼개서 분석하고 외우고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이 리스닝을 아무 생각 없이 틀어놓고 그냥 흘러가는 소리처럼 이렇게 바람처럼 들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그 환경에 노출되어서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상황을 설정하기 위함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내 귀는 그 음가에 점점 더 익숙해지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물 흐르듯이 계속 내 귀에 들어온 소리가 나하고 좀 친해지는 그런 시간이 일단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무 내 머릿속으로 이미 하고 있는 나의 모국어로 이게 무슨 소리지를 막 생각해 가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으로 뇌를 쓰면서 고민하고 뜻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없이 계속해서 그 말을 들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들어라 입니다. 이건 정말 재미있었던 저의 경험이 있어요. 제가 친한 언니들하고 프랑스 남부지방 여행을 했는데요. 이분들은 사실 외국어랑은 좀 친하지 않은 분들이었어요. 뭐 프랑스어는 당연히 한마디도 못하고요. 그런데 이분들을 태우고 제가 자동차를 운전해서 프랑스 남부지방에 한 열흘 정도 여행을 했는데 내비게이션에서 계속 똑같은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한 일주일쯤 지나서 그 중에 한 분이 자기는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프랑스어로만 말을 하면서 이게 뭐야? 그러니까 뭐 해석을 하면은 굳이 뭐 이런 거예요. 뭐 30m 앞으로 가서 우회전 이런 말을 불어로 하게 된 거죠. 이게 진짜 너무 황당한 거죠. 왜냐면은 이분은 프랑스어를 배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게 됐느냐. 이거는 계속해서 똑같은 거를 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반복해서 학습을 한다는 것은 외국어에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단계 뭐냐면 계속해서 흘려듣는 외국어. 이거를 뭐 한 일주일, 2주일 계속 틀어놓고 듣고 아무 생각 없이 밖에 소음인 것처럼 이렇게 듣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한 가지를 정해서 반복해서 계속 듣는 거예요. 노래도 좋고요. 그리고 뭐 아주 짤막한 그 대화면 더 좋죠. 예를 들어서 영화는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시트콤 같은 거 보면서 외국어 많이 배우려고 하는데 그런 짧은 대화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 듣는 거예요. 반복해서 듣는데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요. 뜻을 모른 채로.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자막 기능을 켜고 혹은 노래 같은 경우는 가사를 출력해서 보면서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듣고요. 그 다음에는 그 중에 모르는 단어의 뜻을 찾아서 내용을 이제 이해하고 나서 그걸 보면서 한번 또 듣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게 없이 가사나 자막을 없애버린 상태에서 다시 한번 듣습니다. 이렇게 해서 4번 같은 컨텐츠를 반복해서 듣는 훈련을 하시면은 듣기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요. 뉘앙스를 파악하라 라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국말을 하고 있을 때 상대방이 하고 있는 말에 단어 하나하나 뭐 조사까지 빠짐없이 들으려고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죠.
그냥 이렇게 흘려 듣는데 우리는 이해를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말을 다 듣는 게 아니고 핵심적인 단어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지금 화를 내고 있는지, 뭘 부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설득하려고 하는 건지, 명령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하고 있는지, 이건 어떤 뉘앙스, 그 느낌으로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외국어로 말을 할 때도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단어 뜻을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해도가 훨씬 높아지고 리스닝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를테면 보통 어떤 실수들을 하시냐면요. 나는 저 말을 다 알아들어야 되는데 혹시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 말을 듣는다거나, 혹은 이 사람이 뭘 물어보면 나는 어떻게 영어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막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실력보다도 못한 리스닝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할지 그냥 핵심 있죠. 그것만 파악할 수 있으면 사실은 충분히 어떤 말을 하는지 알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리스닝을 할 때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relax, 좀 편안하게 마음을 놓으시고, 내가 저기 나오는 단어를 다 못 알아듣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보다는 저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느낌이 뭐지? 요거를 알아들으려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게 언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거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 느낌이 거기 들어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리스닝의 세 번째 기술은 바로 그 어떤 느낌, 상대가 하려는 말의 뉘앙스를 파악하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자, 우리가 영어를 우선 예를 들을게요. 영어를 배운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익숙한 건 사실 미국식 영어죠. 그런데 사실 영어는 미국에서만 쓰는 언어가 아닙니다. 미국식 영어도 있고, 영국식 영어도 있고, 뭐 스코틀랜드식 영어도 있고, 아일랜드식 영어도 있고, 호주식 영어도 있고, 뉴질랜드식 영어도 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식 영어도 있고, 싱가포르에서도 영어를 쓰죠. 필리핀식 영어도 있고, 너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미국식 영어에만 익숙해지는 거. 게다가 우리가 무슨 영어 학습을 도와주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영어 선생님 이런 분들이 쓰는 언어는 너무나 정확하고 친절할 수밖에 없어요. 훨씬 더 속도도 느리고, 난 분명히 영어 공부 많이 했고 잘 알아듣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나가서 외국인들하고 어울리고 여행을 가보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으시죠? 그때 낙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너무 한 가지 언어에만 익숙하시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편식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뭐 30대의 미국인 영어 교사가 하는 말만 들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호주의 할아버지가 아니면 영국의 어린아이가 하는 이야기를 알아듣기 힘든 거예요. 남성이 그리고 여성이 말하는 것도 목소리 톤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다르게 들릴 수가 있고요. 어느 누구나 발음이 정확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정한 의미에서 영어를 잘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각 나라의 다른 언어들에 많이 익숙하게 자신을 노출시켜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리스닝 훈련을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죠. 게다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어를 원어로 사용하는 그런 나라들에서만 영어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서 영어를 쓰는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넌 네이티브 스피커로서 영어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이런 다양한 발음과 억양에 우리가 익숙해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다른 외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스페인어도 저는 처음에 스페인에서 쓰는 스페인어 만 배웠기 때문에 물론 처음에 시작은 그게 좋죠. 하지만 나중에 제 석사과정 동기들이 중남미 각 지역에서 와가지고 저랑 같이 어울려서 공부를 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뭐 아르헨티나식 스페인어, 멕시코식 스페인어, 페루식 스페인어, 코스타리카식 스페인어 전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제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제는 정말 그걸 다 알아듣고 나니까 아무리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정말 시골에서 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투리가 심해도 아니면 발음이 부정확해도 할아버지가 말씀하셔도 훨씬 더 이해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커졌죠. 자,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예를 들면 나는 오늘 미국식 소프 드라마를 보면서 넷플릭스에서 공부를 하겠다. 그럼 그걸 찾으시지만 어떤 날은 좀 알아듣기 힘들더라도 일부러 영국식 블랙 코미디도 찾아서 영화를 보시고요. 그리고 호주 사람이 나와서 강연하는 것도 찾아서 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내 귀에
폭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그 폭을 넓혀줘라 라는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자, 이 듣기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다양한 시도를 하실 수 있죠. 제가 여러분께 꼭 이런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이 듣기를 시작으로 해서 뭐 말하기, 그다음에 문법, 뭐 발음 여러 가지 분야별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보실 때마다 꼼꼼히 메모도 하시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께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그 일주일 동안 내가 듣기 연습을 할 건데 월요일은 미국 드라마, 그리고 뭐 매일 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수요일은 뭐 호주의 뭐 어떤 강의, 그리고 금요일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나가시면 훨씬 더 본인에게 동기부여가 잘 될 수 있다라는 저의 경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 네, 그렇다면 구독도 해주시고, 그리고 다음 이 시간에 제가 준비할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앞으로 구체적인 외국어 팁 계속해서 만들어서 올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